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수술 전 준비 과정 첫 번째 시간에 해당이 되고요. 자료를 어떻게 하면 정확히 체득을 하고 또 마커라고 하는 것 무엇인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시간에 우리가 정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CT 데이터랑 구강 내 스캔 데이터를 합치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렸어요. 두 가지 데이터를 3차원상에서 합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점을 이렇게 맞춰 주셔야지 정확히 두 가지 데이터가 합쳐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점을 우리가 정합점, 멀징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도 1번, 2번, 3번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지점을 이렇게 포인트 삼아서 두 가지 데이터를 이렇게 합쳐주는 과정을 소프트웨어로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합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데이터를 아주 정확하게 같은 부위를 합쳐줘야지 우리가 아주 정밀하게 임플란트 위치를 계획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합치는 과정에서부터 오차가 발생을 하면 원하지 않은 곳에 임플란트가 식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데이터를 잘 합쳐주는 과정 속에서 머징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CT 데이터상에서 이렇게 아티팩트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이렇게 오차가 발생해서 흐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때 생기냐면은 구강 내 금속 보철물이 있는 경우에는 CT를 촬영을 하시면은 이렇게 흐려지면서 뭉개지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긴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합을 제대로 하려고 해도 어느 부위까지가 치아인지가 구분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구강 내 스캔 데이터랑 CT 데이터를 합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부정확하게 과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메탈 아티팩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PFM, 골드, 그리고 아말감, 메탈 크라운 이렇게 금속 보철물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아티팩트가 생기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특수 알루미나 마커란 것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알루미나 마커는 이렇게 원기둥 형태로 되어 있는 특수 물질인데요. 요거는 이제 CT상에서 번지지가 않으면서 형태가 정확히 인지가 되도록 제작되어 있는 특수 마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강 내에 이렇게 부착한 것을 보시면 치아 크라운 소구치 정도 사이즈에 해당이 되고요. 원기둥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구강 내에 이렇게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탈 아티팩트가 발생한 부위에 있어서 그냥 촬영을 하게 되면 CT상에서 이렇게 뭉개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합 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에 알루미나 마커를 부착을 하게 되고요. 이 알루미나 마커를 부착하는 요령은 우리가 본딩 에이전트를 쓰지 않고 그냥 플러블 레진을 구강 내에다가 짜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알루미나 마커를 올려놓고 중합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주 단단하게 붙지는 않지만 우리가 CT 촬영을 하는 동안만큼은 붙어 있을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구강 내를 건조시키신 다음에 플러블 레진을 치아 위에다가 좀 짜시고요. 그 위에 알루미나 마커를 올리신 다음에 중합을 하시면 임시적으로 부착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CT 데이터와 스캔 데이터를 합치는 과정에 대한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요. CT 데이터는 이렇게 확대된 이미지가 얻어지고요. 스캔 데이터는 구강내랑 1대1로 이제 일치하는 데이터가 얻어지는데 두 개가 이제 비율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CT 데이터를 정확한 비율에 맞춰서 줄여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쳐주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아까 개성조등이 말씀드린 정합점입니다. 치아의 세 지점을 활용을 해서 CT 데이터를 구강 내 스캔 데이터에 맞게 비율을 줄여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확대된 CT 데이터를 1대1에 맞춘 비율로 줄여주게 됩니다. 이 줄여주고 맞춰주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식립 부위가 정합 지점 세 군데를 설정을 했을 때 정합 지점을 삼각형으로 연결했을 때 식립 포인트가 정합 지점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정합 지점을 삼각형으로 연결을 했을 때 식립 부위가 정합 지점 바깥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식립 부위가 정합 포인트 내부에 위치하는 것이 더 정밀하고 식립 부위가 정합 지점 바깥에 위치한 경우에는 수직 수평 오차가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식립 부위가 정합 지점 밖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합 지점 세 부위 바깥에 식립 부위가 있는 경우에 어떠한 오차가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CT 데이터를 이렇게 찍었고요. 정합 지점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세 부위가 되겠고, 구강 내 스캔 데이터도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데이터를 여기 잔존 치아를 이용을 해서 요 1번, 2번, 3번 정합점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합쳐봤고요. 데이터를 합친 거를 분석을 했을 때는 치아 부분에서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면 두 가지 데이터가 되게 정교하게 잘 맞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치아 부분에서는 이제 잘 맞는 것으로 보였는데, 막상 식립 위치로 가보니까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과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구강 내 스캔 데이터 상에 치은 라인하고 그리고 CT 상에 치은 라인을 나타내는 건데요. 두 가지 데이터가 이렇게 라인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치아 부분에 있어서는 정밀하게 맞았지만, 다시 말해서는 정합점 1번, 2번, 3번 그 삼각형 내부에서는 두 가지 데이터가 잘 일치되게 정합이 이루어졌지만, 그 외 부위에서는 데이터가 정확히 잘 맞지 않는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우리가 식립하고자 하는 부위에서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합점 세 부위 안에 식립 부위를 포함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합 포인트를 이 뒤쪽에다가 설정을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을 하게 되면 식립 부위가 조금 더 정밀하게 두 가지 데이터를 합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알루미나 마커를 그럼 여기다 한번 붙여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보통은 조직이 단단한 조직이 아니어서 알루미나 마커가 부착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떨어지고요. 고정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하시는 방법이 연조직 접착제와 그 다음에 플로어블 레진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레진을 히스토 아크릴릭 연조직 접착제를 통해서 구강 내 붙이는 과정입니다. 플로어블 레진을 약간 짜주시고 중압 과정을 우선 거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조직 접착제를 위쪽에다 뿌려주시고 건조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연조직 접착제는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 사용이 되는 인체 용도로 제작이 된 접착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조를 하면 뭐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는 정도에서는 떨어지지는 않고요. 힘을 줘서 딱 제거를 하시면 제거가 될 정도의 접착 강도를 갖습니다. 레진은 이렇게 하얀색 레진이 있고 파란색 레진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파란색 레진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시는 편이 권장이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구강내를 스캔을 했을 때 하얀색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경계면이 특히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레진이고 어디까지가 구강내인지 구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파란 색깔 레진을 활용하시는 편이 권장이 되고요. 그리고 환자에게 직접 시행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할 부분이, 레진 마커가 CT상에서 보이는 레진이 있고 안 보이는 레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치과에 있는 파란색 플로블 레진이 CT상에 보이는 건지 미리 CT를 촬영을 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미리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식립 부위를 포함하도록 1번, 2번, 3번 정합 부위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진행을 했을 때 정밀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식립 부위가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1번, 2번, 3번 부위를 정합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삼각형을 이렇게 그어 보시면 식립 부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CT상에서 찍어 보시면 레진이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튀어나오게 구분이 되고요. 앞쪽은 치아를 이용을 해서 정합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CT 데이터와 구강 내 스캔 데이터를 이렇게 합쳐 보면은요, 치아 부분은 동일하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잘 정합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제일 중요한 우리가 식립 위치에서 얼만큼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아까의 경우랑 확연하게 다르게 치은 레벨이 CT상의 치은 레벨과 그리고 구강 내 스캔 데이터상의 치은 레벨이 정밀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합 정밀도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요 제일 처음에 아까 치아만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한 경우에 비해서 레진 마커를 추가적으로 붙여서 식립 부위를 정합 포인트 내에 위치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 정밀도가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료 체득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커를 붙이고 또 CT를 찍고 구강 내 스캔 데이터를 얻고 하는 과정은 대부분 치과에서 스텝 선생님들께서 아마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텝 선생님들이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진다면 자료 체득이 일단 좀 부정확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이드도 또 그에 따라서 부정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원장님들께서 이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고 교육을 잘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합 포인트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레진 마커를 붙인다든지 알루미늄 마커를 붙인다든지 또 우리가 정합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스캔 데이터가 잘 체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지 정확한 가이드가 제작이 되니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술 전 준비 과정 첫 번째 시간 자료 체득하고 마커 부착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스캐너가 없는 경우에 또 무치약인 경우에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